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8일 목요일 아침 10시 31분입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를 좀 늦게까지 보다 잤더니 아침에 늦잠을 시원하게 잤습니다. 그래서 좀 시작이 늦었습니다. 녹화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굉장히 혼조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굉장히 많이 빠지고요. 1점 몇 프로 빠지고 러셀 지수 같은 건 1.8%가 급등을 했단 말입니다. 굉장히 혼조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승 종목 수도 굉장히 많아요. 상승 종목 수가 많고 하락 종목 수가 적습니다. 나스닥이 1% 빠진 날이라고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상승 종목 수가 많았죠. 지도를 보셔도 그렇습니다. 이 온도 차이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IT 빅테크를 비롯한 어떤 기존의 시장을 견인하던 이런 반도체나 이런 종목들은 급락을 한 반면에 이 나머지 종목들은 급등에 비슷한 진한 초록색을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혼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분명히 어떤 의미 있는 시장의 변화가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 시장의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만은 우리는 어젯밤에 등장한 이런 이 어떠한 신호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젯밤에 이런 혼조한 모습을 보면서 든 생각은요. 어, 좀 차별화된 전략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그래 대장이 강했으니까 대장 죽으면 다 같이 죽겠지. 나스닥 죽으면 다우도 죽고 러셀도 죽을 거야. 독일 증시도 죽고 전 세계가 다 죽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면은 어젯밤 이런 모습을 보고 아직 뭐 러셀 지수나 이런 애들은 힘이 좀 남았구나. 그렇다면은 이제 차별화된 전략 그죠? 강한 놈을 지금 당장 하방을 볼 수는 없는 거고 그죠? 약한 놈은 장대음봉 나오고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약한 놈은 아래쪽으로 베팅할 수 있는 거고 그죠? 약한 놈은 약하다고 인정하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강한 놈은 강하다고 봐주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쓰는 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든 거를 좀 하나로 뭉뚱그려서 생각하는 그런 전략이 아니고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요. 어제 그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증시 코스피가 좀 작은 하방 베팅의 근거가 아니죠. 비교적 좀 큰, 좀 중간 정도 사이즈 되는 하방 베팅의 근거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나스닥에도 그런 의미 있는 음봉이 등장하고 하락 마감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이제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겠죠. 아, 시장이 마냥 강하지만은 않구나. 일단은 어떤 상승세의 큰 흠집은 아니고 어느 정도 흠집을 내는 그런 하락세가 등장하긴 한 거구나라는 걸 일단 우리가 변화를 빨리 알아채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일본 증시, 코스피, 뭐 나스닥 이런 지수들은 이 어제 발생한 이 장대 음봉을 기준으로 해서 하방 베팅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생긴 거죠, 그죠? 그래서 어젯밤 나스닥을 보시면은 중요한 지지선을 하나 깨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지지선 이 두 번째 자리가 있는데 이 두 번째 자리는 아직 깨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일단 의미 있는 하락세는 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 음봉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뭐 이 음봉을 넘어가지 못하는 이상은 하방 베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아직까지 가만히 있습니다. 일단 이 음봉을 확인했으니까 이거 보고 나서 이제 앞으로 잘하면 되죠, 그죠? 예.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일단 어젯밤에 그냥 차분히 일단 늦게까지만 보다 잤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스닥은 좀 일단 이 중요한 지지선 하나 일단 1단계 지지선을 붕괴시키면서 하락세 좀 상승세에 약간의 타격을 입었죠. 물론 그렇지만 좀 큰 그림에서 봤을 땐 여전히 상승세 중인 거고 아직까지 조정으로 봐줄 수도 있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일단 깨면 안 되는 그런 지지선을 좀 너무 허무하게 깨버리긴 하더라. 그래서 지난 4거래일간 어딘가를 넘지 못하면서 저항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하방 베팅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그죠?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반면에 이제 IT 빅테크의 비중이 좀 적었던 한동안 나스닥 상승에 힘을 못 받았던 다른 친구들은 보시다시피 아직까지 강합니다. 그죠? 비교적 강한 거예요. 이 나스닥이 지금 차트가 좀 훼손이 됐지 S&P는 비교적 좀 강한 겁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아직까지 그 낙폭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면 아직까지는 기간 조정으로 좀 봐줄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급등했던 거에 대한 이 피로감으로 이 3거래일째 혹은 4거래일째 기간 조정을 하고 있다라고 봐줄 수 있는 정도로 아직까지는 뭐 괜찮은 모습입니다. S&P는요. 물론 근데 S&P도 아이고 가만 보니까 4거래일 동안 어딜 넘진 못했네요. 그죠? 얘는 좀 나스닥보단 작은 그런 하방 베팅의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그렇지만 여전히 일단 상승세는 좀 살아있다. 여전히 아직 탄력적이긴 하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고요. 러셀 지수는 계속해서 급등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하방 베팅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아직까지는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러셀 지수는 어떤 시세의 시작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런 데들 잘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어젯밤에 이제 가만히 있었던 이유가 이런 친구들이, 이런 러셀 같은 친구들이 강하게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미국 증시의 상승세 자체도 또 워낙 강했기 때문에 솔직히 한 번에 죽진 않을 거다. 이번에 4거래일간 일단 저항을 나스닥에 누적시키긴 했는데 분명 몇 번 정도 좀 꿈틀꿈틀하면서 하방 보시는 분들 피곤하게 하는 어떤, 또 하방 보시는 분들께 또 다른 기회를 좀 몇 번 더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서 어젯밤에 일단 좀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는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해보려고 어젯밤에 일단 가만히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 뭐 이런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거 좀 전반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젯밤에 뭐 나스닥은 좀 이제 타격을 좀 받긴 받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시장은 강하다, 그죠? 일단 아직까지는 시장은 강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네. 일단 뭐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고, 왜 일단 시장이 어젯밤에 하락을 했는지 핑계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는데, 어젯밤에 캐나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을 했더라고요. 이거 소식 나오고 나서부터 갑자기 나스닥이 급락을 하긴 하더라고요. 캐나다 중앙은행이 25bp 인상했답니다.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됐냐면 긴축 우려가 조금 나오긴 했습니다. 캐나다가 25bp를 인상했기 때문에 보시면 이 긴축 확률, 25bp 인상하겠다는 확률이 21%에서 34%까지 많이 올랐습니다. 한 15% 정도 올라왔죠. 확실히 보면 시장이 좀 긴장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 때문에 금리와 달러도 좀 비교적 크게 떨어지고 있었는데 크게 치솟았습니다. 저걸 보고 나서요. 캐나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렸다라고 하면서 금리가 크게 치솟았고, 이 달러 인덱스도 보시다시피 뭐 좀 아랫꼬리가 좀 길게 달렸죠. 이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좀 전형적인 그런 긴축 우려의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 근데 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캐나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을 좀 이 하락의 핑계라고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핑계요. 저것 때문에 하락했습니다가 아니고 하락의 핑계로 삼은 것 같다고요. 그 사실 어제 이미 아시아장의 어제 이미 아시아장의 주요 대장들, 일본 증시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어제 캐나다 중앙은행 25bp 인상하기 전부터 나스닥하고 비슷한 모양으로 빠졌단 말이에요. 제 생각엔 그냥 한동안 주식시장이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 피곤했기 때문에 빠지고 싶었는데 핑계를 댄 게 캐나다 중앙은행 그거 아니냐라는 생각이에요. 솔직히 지금까지 미국 증시가 언제부터 다른 나라에 그렇게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언제 다른 나라하고 친한 척을 했다고, 뭐 중국이 뭐 그렇다고 뭐 금리 인하하면 뭐 주식 오릅니까? 뭐 그런 거 아니었잖아요, 그죠? 언제나 미국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었지 않습니까? 언제나 나 혼자만의 이슈로 움직이는 그런 증시였는데, 캐나다 중앙은행이 25bp 인상했다라고 해서 미국 증시가 저렇게 반응하는 건 솔직히 좀 그렇게 논리적인 설명은 좀 아닌 것 같긴 하고요. 그냥 이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보고 있고요. 어쨌든 근데 뭐 재밌는 현상이긴 합니다. 이 핑계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무튼 25bp 인상했다라는 어떤 금리 인상 우려라는 거에 나스닥이 처음으로 크게 반응한 날이기도 해요. 정말 오래간만에 반영이 된 거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긴축 우려를 이제는 시장이 완전 무시를 하고 있었는데 웬일로 긴축 우려를 좀 반영을 했다. 이 정도면 반영한 거잖아요, 솔직히, 그죠? 반영을 했다라는 거 굉장히 좀 독특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변화의 신호가 나타난 것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잘 지켜봐야 되겠죠, 그죠? 지금까지는 그냥 마냥 힘 빼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라고 했다면은 지금은 그래도 조금 좀 힘 주고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어떤 음봉은 등장했으니까, 그죠? 이 음봉이 어떻게 나중에 싹을 틔울지 어떻게 압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집중을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은 전형적인 어떤 그런 긴축 우려의 모습들이 좀 나타났다라는 거. 재밌게도 일본 증시와 코스피는 어제 미리 25bp 인상할 것도 아니었는데, 그것도 몰랐는데 미리 빠졌다라는 거죠, 그죠? 이런 점들이 좀 재밌는 점이다. 하여튼 대장들이 좀 휘청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어제의 특징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좀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 밤에도 또 국채 입찰이 또 뭐 하나 있긴 있었습니다, 그죠? 어젯밤에 잠시만요.
어젯밤에 보시면은 요거 그 17위크니까 한 3개월물 정도 되겠죠. 요게 네, 요게 보시면은 그 국채 입찰을 하긴 했고요. 네, 그래서 어제도 일종 유동성이 조금 흡수가 좀 된 거고, 또 그리고 오늘 밤에도 이제 국채 입찰이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하자고요. 유동성을 좀 많이 빨아당기는 중이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2천억 달러 정도의 그런 유동성을 흡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한 거는 사실 이런 거에 영향이 일부 좀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죠? 지금 그 일주일 만에 거의 두 달치 대차대조표 축소,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 QT 두 달치분을 이번 주에 지금 흡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나스닥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이 쓰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게 그 사실 어제는 캐나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때문에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하락 마감했습니다라고 표면적인 이유를 대고 있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것들 좀 잘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뭐 애플 뭐 하나씩 좀 살펴봅시다. 애플이나 뭐 삼성전자나 지금 대부분 주도주들이 좀 비슷한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지금 기술적으로 가야 될 때 상승세를 더 보여주고 탄력적으로 빨리빨리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째 저항이 누적되는 모습. 특히 애플은 어떻습니까? 이 역사적인 고점을 앞두고 못 넘어가고 있는 모습, 그죠? 그래서 역사적인 고점 덩어리가 하나 더 만들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애플 잘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애플이 어떻습니까? 이번에 신제품 뭐 출시했다, 그런 신제품 출시 소식을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고점 못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좀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애플이 심상치 않습니다. 애플뿐만이 아니고 다들 지금 가야 될 때 못 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그래요. 엔비디아도 이쯤에서 빨리빨리 가야 되죠, 그죠? 이날, 그러니까 그 사실상 이미 요날 6월 6일 날 갔었어야 됐어요. 6월 6일 날 그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 나갔어야 됐습니다. 근데 6월 6일 날 못 가니까 오늘 장대 음봉을 얻어맞으면서 이쯤 되면은 이제 여기에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 생긴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제 하방 베팅의 근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쯤 됐으면요. 가야 될 때 많이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지선 테스트를 앞두고 있고 지지선을 살짝 붕괴시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대장들이 지금 오랜 저항을 누적시키고 있는데 이건 얘네만 그런 게 아니죠, 그죠? 삼성전자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도 아시다시피 AI로서 한동안 AI 대장으로서 시장을 끌고 오지 않았습니까? 얘네들도 지금 보시면 다시 무거운 어떤 그런 저항권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아직 중요한 지지선까지 깨지는 않았어요. 워낙 대장이었기 때문에 깨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얘네도 다 일제히 의미 있는 그런 그런 의미 있는 매도세가 등장을 하긴 한 거죠. 이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뭐 쌍고점을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주도주들이 모양이 좀 안 좋아졌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변동성 지수를 좀 이어서 볼 건데, 변동성 지수는 뭐 보시다시피 일단 중요한 지지선 확 붕괴시켜서 레벨 다운이 된 상황이라 시장이 많이 안정되긴 했으나 이 중요한 지지선을 깨면서 이 급락에 대한 피로감으로 지금 일단 이 빅스의 하락 자체는 급격한 하락은 일단 멈춘 것 같습니다. 얘가 이제 계속 죽을지 아니면 여기서 잘하면 또 살아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일단 단기적인 급락의 피로감 때문에 멈췄으니까 여기서 살아날지 어쩔지 좀 이런 부분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빅스 지수를 보나 S&P 지수를 보나 나스닥 지수를 보나,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어젯밤에 뭐 좀 흔들렸다라고 해도 아직까지는 조정인 거예요, 그죠? 아직까지는 조정이라고 봐주는 게 맞는데, 근데 이 조정이 조정이 좀 심상치 않은 그런 건 있죠, 그죠? 그 나스닥 같은 게 저런 음봉을 빨리 극복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쌍고점이나 다중고점형 만들면서 꺾일 수도 있는 시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유동성이 특히 가장 중요한 건데, 국채 입찰 계속 재무부가 돈을 빨아들이고 있고, 이 캐나다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상한다라는 그런 핑계까지 있으니 긴축 우려가 좀 날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이번에 고점을 못 높일 수 있다.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생각보다 기회가 빨리 다가오나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죠,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지금 다음 주가 미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남아있는 상승세를 옵션 만기까지 해서 한번 쥐어짜서 써먹으려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그죠? 아직은 말씀드렸다시피 강한 상승세가 있기 때문에 하방 보시는 분들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참고로 지금 이제 상승 추세라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식의 조정은 뭐예요? 원래 정석적인 대응은 눌림시 매수입니다. 그죠? 저렇게 오래간만에 주요 주식들이, 주요 종목들이 빠졌으면은 지금은 사실 정석적인 관점에선 그런 주요 종목을 매수해 봐야지, 나스닥을 매수해야지, 뭐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게 정석이긴 합니다. 예. 뭐 물론 언제나 정석이 승리하고 그런 건 아니죠. 그죠? 예. 세상은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뭐 요즘 잘 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만 봐도 누가 봐도 러시아가 이길 줄 알았는데,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예, 모두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정석적인 것들도 잘 벌어지지 않는 게 많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가 정석인지는 알고 가야 된다고요. 그죠? 지금 상황에선 눌림시 매수가 정석입니다. 예. 이렇게 일단은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 그 유럽 증시들도 어젯밤 보시면은요 좀 비리비리했습니다. 그래서 가야 될 때 얘도 좀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 저항을 누적시키고 있죠. 그래서 다중고점형을 만들고 있는 과정일 수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일제히 어젯밤엔 다들 가야 될 때 못 갔고, 그리고 하락 배팅의 어떤 뭐 작지만은 않은 그런 근거가 조금씩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마냥 즐거운 시간 보내고 마냥 놀기에는 좀, 그죠? 마냥 놀면 안 될 거예요, 이제는요.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리면 된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달러와 금리도 요즘 뭐 잘 버티고 있으니까, 그죠? 물론 아직까지는 혼란스러운 구간이니까 아직은 뭐 할 말은 없습니다. 아무튼 달러가 워낙 잘 버티고 있는 것도 조금 좀 수상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예. 아무튼 뭐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요까지 일단 살펴봤고, 한국 증시,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부분 다 비슷한 모양입니다. 그죠? 애플, 엔비디아 얘네와 비슷한 모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항이 많이 누적되어 있는 거고, 삼성전자는 심지어 지금 보시면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켰습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은 뭐 하락으로 일단 전환됐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물론 다소 좀 이른 감이 있지만은 이 지난 일주일 동안 넘지 못했던 어떤 자리, 여기로 봐줄 수도 있고 여기로 봐줄 수도 있는데, 어디로 봐주든 간에 일단 명백하게 붕괴시켰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어딘가 또 반등을 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반등을 할 수 있죠. 반등하긴 하는데 아마 반등해도 이 위쪽에 있는 전고점 자리 이런 데를 넘지는 못할 거야. 아마 상승 추세로 이어지긴 어려울 거야 라는 생각을 일단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지지선들 붕괴시켰으니까, 조정이라고 하기는 좀 많이 빠졌으니까 힘이 좀 약하다는 판단을 갖고 일단 하락으로 전환됐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일단요. 하이닉스는 아직 뭐 하락으로 전환까지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지금은 하이닉스가 더 강하네요. 그죠? 예, 어쨌든 근데 하이닉스도 오랫동안 저항 누적시키면서 좀 불안한 모습이긴 합니다. 이런 점들 좀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아직까지 사실 전반적으로 다 조정입니다. 그죠? 오늘 이렇게 하락해봐야 코스피도 조정이고요. 오늘 이렇게 조금 하락해봐야 코스닥도 조정입니다. 아직까지 조정인데, 근데 분명히 이제 코스피는 근데 어떤 의미 있는 그런 음봉은 나온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아직 340 이런 자리를 붕괴시키진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하락 전환되고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뭐 솔직히 코스피도 제가 나스닥을 보시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뭐 지금 자리에서 하방을 추격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것 같고요. 왜냐하면 340이란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전히 어쨌든 강하거든요. 한국 증시 코스피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꿈틀하면 다시 이제 이 음봉에 도전을 다시 이 6월 7일 어제 하락했던 음봉에 도전하는 날이 있을 텐데, 그때 좀 하방 베팅을 하더라도 그때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선택은 뭐 본인의 몫인 거죠. 그래서 뭐 잘 보셔야 되는 건 뭐 풋옵션들이 이렇게 해서 잘 자리를 지키는지 이런 것들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네요. 그죠? 만기일에는 통상적으로 꼬리만 잔뜩 달리고 별 특별한 재미는 없습니다. 윗꼬리 아랫꼬리가 길게 달리는 게 만기일의 특징이긴 해요. 보편적인 특징이긴 한데 일단 윗꼬리 아랫꼬리가 좀 보이긴 하네요. 하여튼 좀 시장에 심상치 않은 변화의 조짐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떤 결과를 나타낼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죠? 좀 더 지켜봐야 될 모양이고, 아무튼 계속 강조 말씀드리는데 아직은 시장은 강한 겁니다. 그죠? 러셀 지수
코스닥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강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강하다고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달러는 일단 뭐 살짝 반등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아직까지는 이 하락 추세, 단기 하락 중 단기 반등, 그죠? 예, 이렇게 일단 보여집니다. 아직까지는 반등에 불과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1,300원짜리에 대한 지지력을 조금 더 확보해야 아마 몇 번 좀 테스트하고 나서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라가더라도 1,300원에 대한 지지력은 확인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아무튼 1,300원 부근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의미 있는 지지선 자리니까 이 달러를 매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뭐 조금씩 뭐 매수는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